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8-9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82쪽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창의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적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잘 발전해야 된다. 창의력은 생각 속에서 나온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8장에서는 바로 창의력, 생각하는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세 번째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 첫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네, 나는 못해, 나는 바보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신뢰성. 두 번째는 주도적인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주도적. 기계적으로 누가 시켜서만 뭘 하고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다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름에서 창의력이 서로 다르게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네 번째입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도구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이제 부딪힌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창의력이 발휘가 된다. 창의력은 답을 찾기 위한 생각이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가 있어야 되죠. 문제가 없으면 답을 찾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의력적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게 좋죠.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있어야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속에 그런 예 가끔 써놨습니다만은 그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 미국의 서부의 황금을 이제 캐기 위해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때 거기서 이제 천막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군대로부터 많은 천막을 이제 의뢰받고 다 만들어 놨는데 부도가 났어요. 안 하겠다. 그래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빚더미에 올릴 상황에서 그 천막 천들을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술을 한잔 마시고 죽든지 하자. 그러고서는 이제 음식점 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황금 캐는 노동자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야, 질긴 바지 좀 없을까? 왜냐면 땅을 파헤치고 그러니까 너무 바지가 금방금방 해지니까.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사람 속에 질긴 바지? 그러면서 이제 천막이 이제 청바지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서부 개척 시대에 황금 캐서 돈 번 부자 된 사람들이 아니라 딱 부자 된 사람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청바지, 천막 장사였고, 하나는 땅 파는 이 도구들, 뭐 리아카라든지 뭐 삽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파는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이 없으면 생각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창의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창의력은 고객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아이디어들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부딪히면 그걸 가지고 그냥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아이디어, 답을 찾는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변화 추구에 대한 갈망이 창의력을 만들어냅니다. 창의력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는 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입니다. 익숙함이나 고정관념 속에 머물러 있으면 창의력의 창고는 닫혀버리게 되죠. 새로운 변화를 위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뭐가 변화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자기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이 갈망에서 아이디어가 탁탁탁 터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여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과 성경 말씀의 지혜가 함께할 때 창의력의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과 성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은 사람에게 배우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도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훈련 99%보다 하늘로부터 오는 1%의 영감과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면서 그 안에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로 충만했던 다니엘은 당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뛰어난 일들을 했던 사람이죠. 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말씀의 지혜. 일곱 번째는 호기심과 질문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창의력을 끌어내는 키는 호기심과 질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이나 물건 앞에서도 그저 지나치지 말고 최소한 5개 이상, 10개 이상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잘 시켜주면 아이들이 창의적인 이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를 하고 왔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질문을 해보거나 생각을 하게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묵상과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때로는 주제에 대한 묵상이 창의력을 키우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상상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나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주제 하나를 딱 놓고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주제가 막 펼쳐집니다. 이게 상상의 세계 속에서 막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다른 수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상상이 어느 날 또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하는 힘. 네. 아홉 번째는 생각의 시간을 따로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의력은 순간순간 떠오르기도 하지만 기본은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깊은 생각 속에 들어있는 창의력의 창고가 열리게 되죠.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옳죠. 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하는데 투자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운동할 때, 저는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녁에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고, 또 운동하러 다닐 때마다 걸어가는 시간, 이 시간 동안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참 그 속에서 많은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력을 얻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을 수시로 만드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9번째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10번째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